자, 우리에게 혹시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법률 상식과 법률 용어들을 공부해보는 친절한 변호사들 시간을 매주 수요일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무법인 콤파스의 이필호 변호사 나와 있고요. 머니투데이 더엘 유동주 기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유동주 기자, 일단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를 선정을 해봤죠? 예, 2008년 사건이죠. 네. 8살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무참히 큰 상처를 입힌 조두순 사건이 있었는데요. 12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인데 3년 뒤인 2020년 12월에 네. 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이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출소를 막고 네네. 더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또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발 가능성이 있는 이런 범죄자를 좀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조두순 사건은 이미 법원의 판결이 끝났고 또 수감 기간을 현재는 늘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재 정확하게 어떤 상황입니까? 네,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조두순이 출소하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아프지만 재심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한 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면 다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재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심은 그 선고받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재심 사유가 법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유가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것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법 적용이 좀 잘못됐다는 논란이 지금 있는 거네요. 애초에 2008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 청원의 내용을 보면은 형량이 왜 12년밖에 되지 않느냐. 형량이 너무 적다는 논란이 있는 건데 이 논란은 왜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 1월 9일 날 네. 검찰은 조두순을 형법상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강간상해죄 형량은 5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근데 이미 당시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네.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 또는 강간치상은 네.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검찰이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심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물론 당시에는 양형기준표가 없었는데 네네. 최근에 나온 양형기준표에 따르더라도 조두순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1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양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두순에게 처해진 형량이 작다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일각의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재심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법이 정한 수감 생활, 물론 애초에 어떤 실수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법이 정했던 수감 생활은 이미 끝냈고요. 계속 수감시키는 게 어려울 거란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은 출소한 이후에 재범을 막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피해자와의 격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지금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조두순에게 현재 가능한 것은 출소 후에 7년간 전자팔찌 그리고 네. 5년간 신상정보 공개뿐입니다. 그런데 전에 2005년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없어진 제도가 있었는데요. 보호감호 제도라고 합니다. 수십 년간 있었는데 범죄자들을 일정 기간 동안 격리 그리고 교화를 위해서 사회로부터 좀 격리시킨다는 거였는데요. 이 제도는 그 인권 그리고 이중 처벌에 대한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폐지가 됐고 그 외에 치료감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치료감호소에서 격리 혹은 치료를 받아가지고 징역형 이후에도 몇 년간 더 살게 하는 건데 이 사건 조두순 사건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치료감호인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요. 전자발찌와 신상정보 공개밖에 지금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데 지금 다른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발찌의 경우에는 네. 범죄 예방 효과가 사실상 입증된 바가 없고요. 네네. 특히 전자발찌
발찌를 끊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범죄 재범을 저지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에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 얼굴 등이 다 나와 있는데요. 네. 그래서 특별히 아동을 가진 부모들이나 혹은 학교에는 우편 등을 통해서 알리고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청원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 격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회적 격리에 대해서 미국의 많은 주나 영국에서는 격리 제도에 관한 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격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격리에 대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신상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되는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그 홈페이지에 네,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누구나 볼 수 네. 있습니다. 그 조두순 얼굴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출소 이후에 5년간 신상정보 명령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조두순의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네. 그 본인이 보는 것 외에 이것을 언론에 알리거나 본인이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거나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할 수는 있죠. 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흉악범에 대해서 얼굴을 공개하고 있는데 네. 그 법이 조두순이 범행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두순이 대상이 안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출소한 이후에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공개는 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또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 감호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조두순 사건의 경우에는 치료 감호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네네.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 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해서 치료감호 결정이 가능한데요. 네. 청구권자가 검사입니다. 그리고 항소심 항소심 전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요. 네네. 또 법원에서는 그 판결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근데 네네.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그 시기를 놓쳤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현재 국회에서는 조두순법을 만들어서 또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는 이게 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이 있거든요. 예. 사실 보호감호제도가 2005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헌 결정이 나서 폐지된 데는 인권 문제가 컸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발언으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발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같은 문제입니다. 이미 인권 문제 그리고 이중처벌 문제로 위헌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 부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지난 2010년, 2014년에 보완처분 그리고 보호수용이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뭐 인권단체 그리고 변협 등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됐고 이번에도 이런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가 지금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비록 이것저것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만 드렸지만 사실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되는 것을 만들어달라고 저희가 역설적으로 좀 부탁을 한 거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더엘 유동주 기자 그리고 법무법인 콤파스의 이필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경제시사토크 사이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